안녕하세요. 저는 34살에 아픈 기억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눈만 감으면 생각나고 밥을 먹을 때나 거리를 걸을 때면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이 납니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때의 일들을 바로잡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이 자리를 빌려 모든 걸 털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고 싶네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어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희의 결혼을 반대했었어요. 그 이유는 시댁보다 저희 집이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많지 않은 재산으로 인해 들을 것도 없다며 제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다행히 양가 집안 차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서 저를 반갑게 반겨주셨어요. 정말 고마웠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 어머님의 마음을 잘 구슬려서 점수 좀 따려고 노력하기 위해 시부모님 집에 자주 찾아뵈었어요. 그 정도로 저희는 서로 사랑했고 결혼을 하기로 확실하게 마음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 또한 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뚝을 박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자 시모는 갑자기 목덜미를 잡으며 쓰러지셨고 눈에 흙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절대 반대한다며 정 결혼하고 싶으면 시모가 말하는 조건에 맞게 준비해서 다시 인사 오라고 하셨어요. 내가 목덜미 잡고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니? 내가 이렇게까지 반대하는데 굳이 결혼하고 싶다면 내가 말하는 조건에 맞게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든지 해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결혼을 시키든 말든 하지. 쥐뿔도 없는 집안과 결혼시키면 우리 집안이 이득 보는 건 전혀 없잖니? 왜? 내가 말하는 조건이 너무 터무니없어 보여? 그럼 결혼하지 말던지. 너희들이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허락해줄 수는 없다. 왜 사람들이 끼리끼리 살아야 하는지 알아?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면 나중에 우리에게 빌부터 먹으려는 게 뻔히 보이거든. 돈은 사람도 편하게 한다고 하지. 그 말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문제야. 워낙 없이 살았으니 돈만 보면 환장하거든. 그런데 네가 우리 아들에게 접근해서 인생 편히 살려고 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두고 봐야 하는 거니?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집안의 재산과 비슷하게 맞춰서 다시 인사 오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 결혼 절대 반대할 거다. 더 이상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할 말 없으니 나가라. 너무나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인해 병실을 나오면서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때 당시 남편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 하나 할 수 없냐며 괴로워했어요. 힘들어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모든 건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못을 박았고 점점 더 안 좋아지는 분위기에 병원에 떠들썩해지자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서 남편을 진정시키고 병원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저희는 절대 결혼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남편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시모는 당황을 했어요. 저와 결혼을 하기 위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어요. 시모는 어느 정도 버티다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는지 절대 넘어가지 않으려 했지만 그 기간이 오래되면서 남편의 몸 상태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쓰러지는 상황까지 발생이 되었었어요. 탈수 증상으로 인한 쇼크 상태였고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남편을 보려 나타난 순간 어머님은 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을 세상 떠나게 하려고 아주 작정했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는 거야? 당장 안 나가? 이렇게 된 게 왜 전부 제 탓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다고 해서 피해를 드린 적이 있나요? 왜 태화 씨 인생을 어머님이 관여하시는 건데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결혼 허락해 주세요. 이러다 더 큰일이 날까봐 걱정이에요. 어머님은 태화 씨가 정말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 시모는 털썩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여태까지 힘들게 키운 자식이 보잘것없는 집안의 여자랑 결혼한다며
인생 헛살았다고 땅을 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 말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더 이상의 안 좋은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남편은 정신이 들었는지 겨우 눈을 뜨며 저를 찾기 시작했고 제가 앞으로 다가가자 저를 밀치며 시모는 남편의 몸 상태를 확인했어요. 고개를 돌리며 시모의 얼굴이 보고 싶지 않다고 나가주길 원했어요. 남편이 시모에 대해 실망을 많이 했는지 앞으로 2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충격적인 말들을 듣게 되면서 시모가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결국 저희는 남편의 희생으로 인해 결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결혼식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힘겹게 결혼을 하게 된 만큼 식이 진행이 되는 동안 남편과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꿈만 같은 날들의 연속에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결혼을 허락해 주신 시모의 결정에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노력한 만큼 알아주실 거라 생각해 정말 사소한 거 하나부터 10까지 많은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모도 처음에는 강하게 부정하고 얼굴조차 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서로 알아가면서 저를 좋게 봐주시는 듯 했고 조금씩 좋아지는 관계에 있어 시댁의 사랑을 한몸에 받을 수 있는 임신 소식까지 가져오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찾아온 아이였습니다. 아무래도 임신을 한 이후부터 시모가 눈에 띄게 저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기 시작했어요. 무심한 척 먹는 것부터 생필품까지 전부 임산부들만 사용하는 제품으로 준비를 해주었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주는 관심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 축복을 받으며 과거의 일은 전혀 잊고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배는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 몸속에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나 한번 찾아와 봤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잘 크고 있고 입덧이 없으니 일단 몸은 편할 것 같네. 조만간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지 않나? 그때 같이 가보도록 하자. 그리고 이거 먹어라. 동네 주민이 준 건데 임산부 면역 올려주는데 특효라고 하더라. 네가 건강해야 뱃속에 있는 아이도 건강한 거 잘 알고 있지? 내가 주는 거 제때 챙겨 먹어야 둘 다 건강할 수 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니 요즘에 살이 더 찌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어머님께 연락드리려 했었는데요. 다음 주쯤에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받는 날이라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한약이에요?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몸에 좋은 게 전부 들어있는 거지 뭐겠어. 내가 뭐 문제 있는 거라도 줄까봐 그러는 거니? 걱정하지 말고 먹어둬라. 무심한 척 많은 것들을 챙겨주신 시어머니는 어느 날 저에게 의문의 한약을 주셨어요. 동그랗게 생긴 환이었는데 꽤 고약한 정도의 한약 냄새가 제 코끝을 찔렀고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거부감이 들었어요. 제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시모는 정수기에서 물을 한 컵 받더니 너무 크면 반으로 쪼개 먹으라면서 직접 잘라주었고 제 입에 강제로 한약을 넣어주셨습니다. 시모는 하루에 1개씩 먹으면 된다고 얘기하셨지만 다음날부터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아무 말 없이 미소만 띄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고 시모가 직접 준비한 음식들을 저녁으로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약 냄새가 계속해서 올라오길래 너무 곤욕스러워 그때부터 시작도 하지 않았던 입덧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먹었던 전부를 화장실에서 쏟아내었고 충격적이게도 한 번 시작한 울렁거림은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한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어머님께 이야기를 하니 원래 비싼 약재일수록 쓴맛은 당연한 거라며 절대 버리지 말고 하루에 한 번은 꼭 먹으라며 신신당부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식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부터
한약은 절대 입에 대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입덧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울렁거림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입덧을 하게 되었고 제대로 된 식사는 아예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 때문에 남편이 신경이 쓰였는지 시어머니한테 제 몸 상태를 알려주었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하다 보니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왜 입덧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까지 심한 거 보면 분명 아들일 것 같기는 한데 내일 산부인과에 가기로 했는데 이런 몸 상태로 갈 수는 있겠어? 아무것도 안 먹었다며? 이런 일 있으면 진작 연락을 하지 그랬어. 기다려보거라. 내가 죽이라도 써줄 테니. 아유,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빨래도 못할 정도로 심각했던 거야? 병원이라도 가보지 그랬어. 죄송해요, 어머님. 기운 차리고 일어나야 하는데 냄새에 너무 민감해지다 보니 조금만 활동하면 올라오는 냄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어제는 변기통 붙잡고 살았다니까요. 그래도 오늘은 아무것도 안 먹어서 그나마 이 정도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주셨고 묵묵히 집안일을 도와주셨어요. 처음에는 저를 잡아먹을 정도로 결혼을 반대하셨던 분이 너무 많이 놀랄 만큼 바뀌셨고 너무 감사했어요. 며느리로 확실하게 받아주신 것 같아 괜스레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집안은 모두 정리가 되었고 소파에 앉아 한숨 돌리시던 어머님은 저에게 죽을 건네주었어요. 다행히 죽에 대한 거부 반응은 나타나지 않아 기운 차릴 정도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함께 있으면서 퇴근한 남편의 저녁상과 다음날 출근하기 전에 아침상까지 전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처리해야 될 일을 전부 마무리 짓고 함께 산부인과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초음파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원장님 입에서 나온 말은 이쁘게 생겼다는 말이었고 어머님이 재차 물어보자 원장님은 똑같은 대답을 해주었어요. 표정이 굳어버린 어머님을 바라보며 불안감을 느끼긴 했지만 그렇다고 크게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쁘다는 말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지금 딸이라는 말이잖아. 내가 한 5번은 물어본 것 같은데 전부 이쁘다는 말뿐이었네. 뭐 어쩔 수 없지. 아들은 다음에 생각해야 되겠다. 참고로 아이는 연년생으로 낳아야 네가 나중에 힘이 덜 든단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잘 결정했다고 생각될 거다. 그럼 여기서 시애미는 버스 타고 집에 가마. 시어머니와 좀 더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약간 실망하셨는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산부인과 들어가기 전에 물어봤는데 둘 다 상관없다며 건강하게만 낳아주길 원하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연락이 없으셨고 제가 전화나 문자를 해도 받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기분을 풀어드려야 할지 걱정이 되었고 이런 문제를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 고민한 결과 주말에 시간을 내서 시댁에 찾아가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님께 출발하기 전날에 연락을 하니 약속이 없으니 얼굴 한번 보자며 밝은 목소리로 집안의 분위기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시어머니는 별 문제 없다며 몸 조심해서 내려오라고 잠시 동안 안부 전화를 끝내고 주말 동안 시댁에 있을 생각하며 짐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주말이 되었고 시댁에 찾아가니 아버님이 현관에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제가 인사를 하니 정신없는지 일손을 거들어주길 원하셨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한상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별 문제 없이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너 이제 출산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니?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내가 너희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네. 만약 내가 출근한 사이
진통이라도 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어머니가 옆에 있어주는 게 훨씬 안정이 되지. 출산 날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 언제 어떻게 진통이 올지 모른다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일단 우리 며느리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선이니까 좋은 생각이니 그렇게 하도록 하자. 내가 그래서 며칠 동안 연락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건 너희 집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짐도 싸야 하고 이것저것 자잘하게 음식거리 챙겨뒀으니 이따가 아들이 차에다 싣고 가면 된다.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두면 돼. 다음날 엄마가 가서 정리하마. 모두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어요. 저 혼자 집에 있다가 진통이 오면 확실히 위험해지는 건 맞으니까요. 출산이 임박해 오면서 조금씩 몸에 신호가 오는 것 같긴 했었거든요. 그렇게 주말 동안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시부모님의 결정으로 인해 그날 당일 바로 올라오게 되었고 시모는 시댁에서 해야 될 일을 마저 정리하시고 다음날 올라오셨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고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함께 지낸 지 하루가 지날 시점부터 몸이 간지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샤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샤워실에 들어갔는데 몸 여기저기에 불긋불긋한 반점들이 몇 개 보이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임신을 하면서 생긴 피부 트러블일 것 같아 샤워하고 나와서 보습제를 평소보다 많이 발랐어요. 만삭이 되면서 배가 늘어나다 보니 아무래도 튼살이 생긴 것 같은 느낌에 배 주위를 집중적으로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려움증은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버티고 버텼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다 보니 안 되겠다 싶어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어요. 그리고 몸 상태를 확인했는데 충격적이게도 몸 전체가 빨갛게 붉은 반점들이 퍼져 있었고 쓰라림과 동시에 따가워서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바람에 무언가 문제가 있어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진단 결과 임신 소양증이 의심이 된다며 임신 초기나 막달에 생기는 증상이라고 출산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아직도 출산 기미가 보이지 않아 너무나 괴로운 고통에 하루하루가 힘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처방해준 제품을 몸에 바르니까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꼭 샤워를 하고 나와서 보습을 하면 붉은 반점이 더 많이 생겼고 아무래도 보습 로션이 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 폐기 처분했어요. 하지만 약을 바르는 것도 그때뿐이었고 하루하루 괴로움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자는 동안 저도 모르게 몸을 긁어대니 상처가 생기게 되면서 염증을 유발했고 산부인과에 다시 들려 다른 약으로 처방을 받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무언가를 급하게 숨기더라고요. 제대로 본 건 아니라 그냥 제가 와서 놀란 듯 보였고 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산부인과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고 깨끗이 샤워를 한 뒤에 보습을 하려고 새로 구매한 제품을 꺼냈는데 얼굴에 로션을 바른 상태라 손이 미끄러웠는지 보습 로션을 떨어뜨렸고 바닥에 떨어진 로션을 줍는 순간 밑바닥에 작은 테이프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뭔가 싶어 살짝 뜯어보니 아주 미세한 구멍 하나가 있었고 그 구멍을 막기 위해 테이프로 막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가 들어올 때 보습 로션을 만지더니 급하게 다시 제자리에 넣는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무언가 이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아 혹시 몰라 임산부만 사용하는 제품 전체를 뒤집어 보니 제가 사용하는 제품 전부가 밑바닥에 작은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작은 바늘구멍 같은 게 뚫려 있었어요. 그때 생각했죠. 제가 여태껏 바른 제품들에 무언가를 첨가했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다가왔고 그날 저녁 혹시 몰라 제품을 바르지 않고 남편 팔에 아주 살짝 발라봤는데 다음날 아침 남편 팔 한쪽이 붉게 두드러기가 올라왔더라고요.
그 순간 엄청난 소름이 돋았고 제가 없는 사이 시어머니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는 곳에 들려 12시간 정도 녹화를 할 수 있는 소형 카메라를 구매했고 안 보이게 설치했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잠시 친정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요. 한 6시간 정도 뒤에 나올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그럼 오기 전에 연락 한 통하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불쑥불쑥 들어오면 내가 너무 놀라잖니. 요즘 심장이 약해서 갑자기 들어오면 내가 쓰러질 것 같구나. 연락 한 통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출발하기 전에 꼭 연락해 주렴. 제가 요즘에 임산부들에게 좋다는 뱃살 크림을 구매했거든요. 아무래도 보습이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걸로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샴푸도 너무 기름지는 것 같아서 다른 임산부가 쓰는 다른 제품으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이 제품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임산부가 쓰는 거라 성분도 약해서 괜찮은데 어머님 쓰실래요? 몇 번 쓰지 않았던 거라 괜찮아요. 드릴까요? 아니다. 나는 쓰는 제품만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 사용하면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와. 그냥 폐기 처분하거라. 어머님은 사용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거부하셨어요. 확실히 의심이 들 만한 행동들과 당황스러운 표정은 점점 더 이상하게 다가왔고 그렇게 외출을 하고 한참 동안 집 근처 카페에 있다가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한 뒤 집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녁 준비를 하셨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평소 때와 똑같이 생활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보는 것처럼 행동하며 급하게 샴푸 밑부분을 봤는데 충격적이게도 똑같이 테이프로 막아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소름이 돋았고 숨겨둔 소형 카메라들을 시어머니가 안 볼 때마다 한 개씩 수거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잠든 새벽에 조심스럽게 영상들을 확인했는데 그 안에는 엄청난 장면들이 녹화가 되어 있었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행동들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 시어머니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약품을 밑바닥에 주삿바늘로 주입을 시켰고 제가 바꾼 제품들 전부를 똑같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곤 잘 섞이게 하려고 마구 흔들더니 제자리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믿기지 않았고 카메라를 전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출산 가방에 숨겨놓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점점 진통이 오기 시작했고 갑작스런 몸의 변화에 배를 움켜쥐며 비명을 지르니 남편이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에 급하게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에 남편이 출산 가방을 대신 들어주려고 하는데 가방 안에 있던 소형 카메라들이 우르르 쏟아졌고 그걸 본 남편이 당황스러운 듯 저를 바라보며 뭐냐고 물어보는 말에 차마 제 입으로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행동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대충 상황 파악을 하게 되었던 건지 저를 잠시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더니 떨어진 카메라들을 가방에 다시 주워 담았고 방문을 두드리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진통이 오는 것 같아 짐을 챙기고 있으니 잠시 기다리라고 자연스럽게 상황을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모와 산부인과에 도착을 했고 저는 분만실로 향하게 되었어요. 걱정스러운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저를 따라왔고 제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진통이 오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고 아버님도 급하게 산부인과로 달려오셨어요. 결국 양가 집안 한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힘겹게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 힘겹게 눈을 뜨며 아이를 바라봤는데 원장님과 간호사분들이 급하게 응급조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한테 문제가 생겼는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다급하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고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분만실로 들어온 원장님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충격적이게도 태아는 몇 시간 전에 세상을 떠난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믿을 수 없는 결과를 안겨주었어요.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은 사실은 진실이었고, 제가 분만실에서 오열을 하기 시작하자 남편이 급하게 분만실로 들어왔어요. 믿을 수 없는 결과에 남편 또한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전부 시어머니가 한 행동으로 인해 생긴 결과인 것 같아 오열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출산 가방에 있는 카메라를 확인해 보라고 얘기했고, 저는 모든 처리를 끝내고 병실에 몸을 옮겼습니다. 아이의 얼굴만 확인할 수 있었고, 10달을 품었던 아이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모든 영상을 남편이 확인했는지 형사들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형사들이 시어머니를 붙잡으며 조사를 하기 위해 연행을 했어요. 자기를 왜 끌고 가냐고 난리를 쳤지만 남편이 건넨 카메라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들에 결국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들과 저희 집에 있던 제품들 전부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알게 된 결과는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하지만 태어난 아이의 장래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처리한 뒤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세상의 빛을 못 보고 떠나버린 아이를 위해서라도 시어머니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알게 된 건 샴푸나 보습 로션 등 피부에 닿은 모든 제품에 시어머니는 알 수 없는 약품들을 섞어 주입했었고, 그걸 몸에 발랐었기 때문에 피부에 트러블이 올라온 거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주셨던 환으로 된 한약에서 특정한 약품이 나왔었고, 그건 임산부가 섭취하면 안 되는 제품이 섞여 들어 있었습니다. 태아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절대 섭취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 게 시어머니의 소지품에서 그 약품이 나오면서 결국 자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드름이나 지루성 피부염에 쓰이는 치료제이지만 임산부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정도로 금지되는 제품이었는데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거에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 모든 걸 신경 써주셨지만 뒤에서 모든 일들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었어요. 징역을 살아야 했고, 이런 결과에 남편 또한 충격에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양가 집안 모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고, 징역을 살고 있는 시어머니가 그곳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을 걸 생각하니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라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어요.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았고, 되려 저와 남편이 자기 말을 무시하고 결혼한 대가라며 자기를 잘못 건드렸다고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어이없는 말을 주장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문제로 인해 남편과도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었어요. 남편만 보면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되면서 행복할 것만 같았던 결혼 생활은 막을 내리게 되었어요. 저에게 이런 아픔까지 주면서 반대한 그 사람을 평생 증오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움의 연속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언젠가 징역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제 기억 속에서 지워지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저에게 위로의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정말 너무나 괴롭네요. 젊은 나이라서 주변 분들은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며 격려해주고 있지만 쉽지가 않네요. 언젠가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고 계시겠지만 힘내시고 좋은 날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